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무릎이 시려가지고 이게 뭐가 좀 고장났지 싶어서요. 근데 나는 애 낳아서 그렇지 니네 왜 하니? 저희는 아무래도 댄스 가수다 보니까요. 네. 무릎이나 뭐 발목 이런 데가 자주 삐끗하고 춤추니까.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카메라 감독이 힘드실 것 같다. 잘릴 것 같아서. 아니요. 자, 일단 검사 받으러 저희 들어갑니다. 네, 가보시죠. 출산 후 무릎에 이상이 생겼다는 장미화. 댄스 가수라 관절 부상이 많다는 D&T 멤버들.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미아 씨 오늘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저는 무릎이 안 좋은데요. 특히 예. 오른쪽 무릎이 좀 예. 많이 시려요. 네. 그래서 방송할 때도 보면 계속 무릎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오른쪽 무릎이 시리다는 장미화. 저희가 또 댄스 가수다 보니까 예. 발목을 접질릴 때가 많아요. 자주 접지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발목을 자주 접질린다는 정조. 전부터 예. 브레이킹이라고 기보이 주시 이게 뭐 손을 많이 짚고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공연 중에 손목을 삐끗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은 못해서 이게 뭐꽉 감으면 이게 딱 고정돼서 버틸 수가 있어요. 공연 중 손목 부상이 있었다는 동욱. 그죠. 원장님만 믿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으시고. 아유. 우선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요, 그 혈액 속에 그 류마티스 인자라든지 염증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류마티스 진단 기준 8가지 중에 몇 가지가 부합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좀 자가 진단표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것입니다. 최근 발병 연령이 낮아져 20, 30대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젊다고 자만하면 금물, 스스로 관절 건강을 체크. 무엇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머니의 질환으로 여성들은 조기 검진을 서둘러야 한다. 저희가 지금 이제 혈액 검사를 하러 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검사 결과는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실 수 이거야? 있습니다. 네. 가시죠. 과연 세 사람의 관절 건강 상태는 그 결과를 곧 만나봅니다. 궁금합니다. 정말 장미아 씨가 평소에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네. 자꾸 하시는데 결과 궁금합니다. 건강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아니, 어떠세요, 장미아 씨?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구름 하나 정도? 아무래도 꽃다운 2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 또 나이가 걸리는 나이가 어려진다고 해서 조금 걱정은 되긴 해요. 제가 최초로 쓰리 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건강 날씨를 통해 알아보는 세 사람의 관절 건강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 나오고. 장미아 씨! 어머. 쓰리그룹이네요. 쓰리그룹? 장미아 씨 증상 판정 검사를 보면 통증의 강도가 상당히 심해요. 10점 만점에 7.5점 정도가 나오고 또 관절염이 나타나는 부위도 3부위 이상에서 관절염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에 반면에 류마티스의 특징인 아침 강직이라던가 아니면 대칭적으로 관절이 아픈 것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류마티스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제가 봐서는 장미아 씨가 산후에 지금 통증이 좀 심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기에 산후풍으로 인한 관절 통증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운동을 제한이 되고 운동량이 줄어들고 또 계속된 방송 활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체력 저하가 일어난다면 충분히 면역력 쪽으로도 문제가 와서 면역 질환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얼마씩 거둡시다. 조심하셔야죠, 정말.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통증의 강도가 7.5점. 예. 장미아 씨, 우리가 안 보는 데서 굉장히 고통받고 계셨군요. 잘해줘야 되나? 어제 파스라도 제가. 시끄러워! 저희가 치료의 핵심은 면역 체계를 관장하는 예를 들어서 백혈구나 림프구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골수를 보충해주고 아니면 그 골수를 제대로 생산해낼 수 있게끔 몸을 정비해주는
여러 가지 면역 증강요법이 치료의 핵심이 되고요. 예.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양약이나 한약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치료가 늦춰져서 변형이나 구축이 온 뒤에 저희에게 찾아오게 되면 사실 그 변형이나 구축은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초반에 류마티스 증상들이 의심이 된다면 초반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기간도 단축하고 여러 가지 후유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을 보면 관절에 변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절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의 영양분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고요. 또 관절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 관절 부위가 공격을 받게 되면 골밀환이라 그래서 관절 뼈들이 부식되고 변형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칼슘 및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예전부터 한의학적으로 보면 음기, 예를 들어서 진액이라든지 골수는 자시라 그러죠.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가장 많이 보충이 되고 다시 저희가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최소 11시 이전에 잠을 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11시부터 2시가 수면 시간 안에 꼭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관절이 아프다고 운동을 안 하시고 가만히 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관절인의 변형이라든지 구축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아프더라도 적절한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빨리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처럼 좀 괜찮겠지 이러고 좀 그냥 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이 되어서 심장이라든지 폐와 같은 장기를 침범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5배 이상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요. 예,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운동은 굉장히 간단한 손가락, 발가락 운동이세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손쉽게 하시는데 우선 먼저 손가락 운동은 이런 작은 공, 이거는 손가락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인데요. 이런 공이 없으시면 집에서 사실은 그냥 수건 같은 걸 잡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손을 쭉 피신 상태에서 마지막 손가락부터 이렇게 저희가 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또 피실 때는 다시 엄지손가락부터 이렇게 하나씩. 저희가 손을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관절의 운동을 시키시는 거세요. 손을 하나씩, 액기손가락 4번째, 3번째, 2번째 하나씩 본인 손이 잘 움직이는지 보시고요. 또 가끔은 제가 이렇게 손을 피셔서 마디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꺾어서 주세요도 드려요. 이렇게 주셨다가 또 필 때도 이렇게 하나씩. 저희가 또 위에 마디부터 스스로 구부렸다가 이렇게 피는 운동이랑 이렇게 쥐는 운동이 저희 손에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발 운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엄지랑 2번째를 본인 손으로 이렇게 벌리세요. 손으로 이렇게 벌리셔서 발가락 사이사이 근육을 저희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가위질을 해주시고 2번째, 3번째도 이렇게 벌리시고요. 가위질 해주시고요. 3번째, 4번째도 이렇게 벌려서 가위질 해주시고 4번째 끼발가락도 벌리신 다음에 가위질 해주시고요. 또 손을 발바닥 쪽에서 이렇게 반대서 이렇게 껴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 끼셔서 그대로 꽉 잡아주세요. 이 운동은 꼭 발을 닦고 해야겠어요. 네.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뽑아내시고요. 발가락도 하나씩 이렇게 당겨주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음식들. 네. 아까부터 냄새가 나가지고요. 진행을 못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자, 고대하고 오피아 시간. 네.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음식들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밀이 이 보자기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요? 힌트를 좀 주세요. 힌트가 뭔가요, 선생님? 예,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예전에 저희 국민 드라마 네. 대장금에 나왔던 요리고요. 거기서 저희 장금이가 왕에게
바쳤던 요리입니다. 근데 너무 여러 개를 바쳤어요. 그러면 제가 궁생활을 할 때 많이 먹어봤던 거예요. 떠올려보자. 안 드셨던 게 아니고요. 뭘까? 무술이들은 못 먹던 거. 중전 시절에. 뭘까? 아우, 궁금합니다. 빨리 열어볼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뭘까요? 하나, 둘, 셋! 짠! 오리는 오리인데, 이게 바로, 오리인데 뭐죠? 예, 바로 유황오리입니다. 유황오리입니다, 유황오리. 오리는 사실 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또 그 관절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한의학적으로 봐서도 오리는 성질이 따뜻하고 또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류마티스 질환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음식입니다. 독소를 해독하는 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소 해독하는 집. 여보세요. 네네. 젓가락 드셨네요. 구름이 3개인데. 젓가락 드셨네요. 여기도 어때요? 맛있대요? 맛있어요? 맛있죠? 너무 맛있습니다. 네, 맛있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이 오리 가지고 유황오리 가지고 저희가 요리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도 뭐예요? 간장으로 볶았나? 오리 카레 냄새가 나네. 떡도 있어, 떡도 있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예, 요즘 그 소아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서 오리에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한 음식인데요. 아이들에게 인스턴트 음식이나 다른 고기를 먹이는 것보다 류마티스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히 준비한 오리고기를 드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이들도 잘 먹겠어요. 아니, 이 카레하고 오리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굉장히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잘 어울려요. 우리 불고기 같은 거 싫어하면 아이들은 저렇게 카레랑 해서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아요. 맵지도 않고. 소화를 위한 음식. 네. 그럼 세 번째도 한번 열어볼까요? 야, 기대된다, 기대된다. 뭐예요? 오리탕! 아유, 이거는 나지. 아유, 이게. 오셨네요. 시원하게 앉아주세요. 다음날 숙취에. 어때요? 뼈가 그냥 지네요? 그냥 속이 확 끓여요. 오셨네요. 예, 오셨네요. 오셨어요. 숟가락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속을 불려면은, 이거를 제대로.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오리뼈를 고아서 만든 탕인데요. 오리뼈에 칼슘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한의학적으로는 오리뼈와 다른 약재들을 섞어서 탕으로 고아서 쓰기도 합니다. 치료약으로.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시청자분들에게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요? 예, 류마티스 질환이 사실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치료를 포기하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양약이나 한약의 도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변형이나 구축이 오기 전에 초반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유익하고 또 좋은 지식 많이 전해주신 우리 이광훈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